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부 유력 후보들이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구의원 선거에선 소수정당 후보들과 정치 신인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들로부터 광주의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는 연속 대담. 오늘은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가 출연합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 후보자들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력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독 민주당 후보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용섭 캠프 선거운동원들이 상인들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머니? 하나라도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건 한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유세 차량 확성기나 율동단을 동원해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신 유권자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겠다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라는 게 캠프의 설명입니다. 요란스러운 캠페인 대신 공사와 소통 등 조용한 선거운동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소음을 유발을 시키는 모든 선거운동을 이제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시민들과 직접 접근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송갑석 캠프도 조용한 선거운동을 지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하루 송 후보의 일정은 민주당 다른 후보 지원 유세와 주민들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기본적인 선거운동 기조는 조용한 선거입니다. 조용한 선거고 또 6.13 지방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급 우리 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용한 선거 기조이기 때문에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 속에 선거가 싱겁게 진행되다 보니 이런 조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력 후보들의 이 같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행보가 TV토론의 장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언론사, 방송사에서 오늘처럼 이런 대담이나 인터뷰가 참 많습니다. 유권자도 만나야 되고.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법정 토론회만 참석할 뿐 방송사들이 마련하는 초청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쟁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한 10번을 해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될 사람인데, 도지사가 될 사람인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니까 좀 더 많이 토론을 하고 또 정책을 검증을 받아야지만. 이른바 유력 후보들의 조용한 선거운동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구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는 후보들이 말 그대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3명이나 4명을 뽑는 선거구가 늘어나면서 소수정당 후보나 정치 신인들도 열심히 뛰면 당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이 지긋한 유권자들이 경로당에 모여 선거 공보물을 펼치고 후보들의 공약과 인물됨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정당에서 누가 나왔는지 공보물에 소개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초의원 선거만큼은 낯익은 얼굴과 이름에 마음이 끌립니다. 주민들의 사정을 헤아려 일 잘하는 동네 일꾼을 뽑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을 떠나서 이렇게 일을 잘할 사람들, 그걸 만족하게 생각해요. 일 잘할 사람 뽑으면. 몇 사람은 주변만 위해서 하던 사람이 있어요.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는 좀 이제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어요. 올해 지방선거부터 4명의 구의원을 뽑는 광주 광산구 가선거구. 무려 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득표율 4위권에 들기 위해서 선거 초반부터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 파고 들어야 그만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3인이나 4인을 뽑는 선거구는 무려 17곳. 그만큼 소수 정당 후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풀뿌리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느냐는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른미래당의 전덕영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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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공약이 미래의 친환경차 산업과 4차 산업 선도도시 육성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그 4차 산업은 대규모 투자 없이도 탁월한 기술 또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그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적절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우리 광주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4차 산업은 AI 또는 빅데이터 또는 뭐 자율 자동차, 그다음에 가상 현실, 뭐 그리고 드론, 그리고 마이크로 로봇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들이 잘할 수가 있고 또 광산업이나 우리 전남대학교나 광주과기원 같은 연구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광주에 적합한 그런 산업이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차 산업의 경우에는 민선 6기에서 이미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 후보의 공약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차별이라기보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선 6기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에 걸쳐 가지고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중에서 1,500억 정도가 광주시에서 이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이제 산단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내부에 어떤 식으로 채울까 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미 민선 6기하고는 저는 다른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공약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 창업 문제가 가장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적절한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타지로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청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제가 꼭 해야 되고 싶은 것은 청년 벤처타운을 꼭 건립해서 네. 정말 패기와 열정이 있는 그런 청년들은 창업도 하고 회사를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늦게 이번 시장 선거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차기 총선이 목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답변을 해주실까요? 사실은 뭐 여기 와서 그걸 처음 들었는데요. 네. 저는 시장 선거에 이제 나선 것이 광주 시민들을 훨씬 잘 살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 선거에 나서면 당선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그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10배 또는 20배 더 많이 시민들을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진정성을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1분가량 남았습니다. 끝으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면은 정말로 광주가 풍요로운 광주, 그리고 행복한 광주, 그리고 위대한 광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때만 되면은 시장이 되고 싶다고 나오는 그런 그 식상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중앙에서 무슨 경험을 쌓았다고 자랑하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보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그동안 많이 가르쳐온 참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권이나 이런 데 아무런 신세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광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전현직 경찰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들에겐 유죄가 내려진 반면 총괄 지휘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대조를 이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달 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당시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사고 현장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 살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 원,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한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수 요원들이 당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은수 청장이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직접 살수를 지시하고 독려해 무죄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3년, 신윤균 전 단장에게 금고 2년, 살수 요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 40여 명은 오늘 연석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촉구할 것인지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파일의 전체 공개를 요구할 것인지를 놓고 찬반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도 오는 7일 판사 10여 명이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법관 대표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에너지밸리 특별법 시행령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중에 특화 기업에 대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기업 유치는 물론 에너지밸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육 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수급 계획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따지는 정책이라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또 대도시에는 여전히 과밀 학급이 존재하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는 열악한 교육 여건 탓에 학생들이 떠나고 있다며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양 군수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내일 저녁 6시 25분 광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담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내일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식 후보, 바른미래당 강승환 후보가 토론을 펼치고 무소속 신동호 후보와 김현석 후보, 전정철 후보가 합동연설회를 통해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도내에서 70여 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며 유형별로 보면 기부 행위가 45건, 인쇄물 40건, 문자메시지 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